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안컵 4강에서 약체인 요르단에 0대2로 참패하면서 64년 만에 우승에 꿈을 날려버렸죠. 스쿼드는 역대 최강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의 경기 내용은 굉장히 안 좋았죠. 물론 4강까지는 가기는 했지만 16강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어려운 경기를 했고 8강에서 호주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과 상대팀의 어리석은 반칙을 한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4강에서 몇 수 아래라고 볼 수 있는 요르단하고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 0개 0대2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한국과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도 한 조였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경기를 했었고 한국은 2위로 요르단은 3위로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리턴 매치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한국이 왜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없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4강까지 올라간 한국의 총 득점은 11골, 실점은 10골로 득실차 플러스 1골. 특히 실점 10골은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 국가 24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최다 실점을 한 팀이라는 거죠. 2011, 2015, 2019년 지난 3번의 아시안컵 모든 실점을 합친 게 11골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대회 한국의 수비는 김민재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과 공동 최다 실점팀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마 피파 랭킹이 140위 정도일 겁니다. 1956년 아시안컵 1회 대회 이후 지금까지 역사상 한국이 최다 실점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이번 대회에서 우승국 카타르는 플러스 9골, 요르단하고 이란은 플러스 5골입니다. 8강에서 탈락한 호주는 플러스 6골, 일본은 플러스 4골입니다. 16강에서 탈락한 중국이 득점 0골, 실점 1골로 득실차 마이너스 1골인데 성과로만 보면 한국은 중국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 축구의 공격력은 몰라도 수비에서만큼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즉,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원래 실력이 없는 팀이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같은 몇몇의 스타의 힘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4강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준결승 직전 내분이 일어나면서 무너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강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명 탁구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 전날 다 같이 단합하고 대화해야 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 탁구를 쳤다는 것 자체가 팀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선배들한테 막말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의 손가락이 2개나 탈골되었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자유시간인데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국가대표라면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뤄내기 위해 경기 전날에는 잘 쉬었어야죠. 잘 쉬는 것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잘 못 쉬면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요르단하고 준결승 경기 당일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장은 손가락이 탈구되고 팀 분위기도 무척 안 좋은데 경기 시작 전 물변 세우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이건 사실 손흥민 선수를 조롱하는 거죠. 더불어 얼마나 5천만 국민이 웃었으면 국가대표가 결승 진출이 걸린 중요한 시합 전에 물병을 가지고 놀고 있겠습니까? 경기 내용은 더 처참하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한 건 90분 동안 단 3차례. 국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일 이강인이 3골을 넣고 요르단 이기고 결승 갔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아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없고 청산천하 유아 독존인 선수와 그 선수를 따르는 시니어 선수들만 남게 되겠죠. 이제 오늘의 주제, 중국인과 비슷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혹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편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무조건 감싸는 태도입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 유독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많아서 아주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이 기사가 해결을 해줍니다.
2023년 5월 호세 보르다라스 전 바렌시아 감독이 바렌시아가 이강인을 방출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바렌시아 유소년 팀에서 성장했으며 구단이 가장 아끼는 유망주였고 지난 2018년 만 17세의 나이로 1군 무대에 데뷔까지 시켰습니다. 호세 감독은 이강인과 이틀밖에 후연하지 않았지만 이강인이 최고라고 말했으며 이강인을 내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단의 대답은 호세 감독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이 나쁜 팀원이기에 떠나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인성 관련 문제가 있었던 선수라는 거죠. 바렌시아가 바보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키운 유망주를 영원으로 방출했겠습니까? 누구나 잘못을 하면 비평, 비난을 받고 잘못을 수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패한 실수, 비난과 비평을 전혀 듣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탁구 게이트 역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강인 개인을 위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비난을 받고 반성한 후 이강인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감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강이라는 전 축구 선수는 탁구 게이트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발단이 잘못된 것 같다. 강인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 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 부풀어진 게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팀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 그래서 이 사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래서 불러서 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좋지 않다. 클린스만은 비겁한 정도가 아니고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추측과 기대가 섞인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우리 편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을 해도 감싸고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접하는 사이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좁다 보니 사회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김영관 전 선수 본인도 이제 겨우 40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성숙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강인의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감싸는 행동은 이강인은 물론 한국 축구의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우레이하고 웨이스하고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还有个话题是跟这个韦世豪的这种竞争关系。我俩不是竞争关系，我俩位置不是一个位置。我更多是前锋嘛，小伟他是边锋边路还能组织一下，我俩应该是配合的。你看上一场，对，就给我2个球打进1个，第2个球给得很好，就是眼神一对，就传了，完全不是竞争关系。所以你俩还有点配合。对，我私下也在说，国家队需要这样的球员，就是你要有1对1能力，1对1你能把人过了，这个球就好踢了。你现在你说不是像以前那样还能传进去，没这么容易的。现在亚洲都没弱队。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도 1, 2차전 우레가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뛸 때는 웨이스하우가 부상 핑계로 아예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차전에서 카타르와 무승부 이상을 못하면 탈락이기에 중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양코비치는 결국 실력을 감안해 웨이스하우를 내보냅니다. 웨이스하우가 선발이라서 우레이가 불쾌했던 걸까요? 우레이는 교체 선수로 벤치에 앉았고 결국 후반에 웨이스하우와 교체되어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레이와 웨이스하우는 둘 다 중국의 우수한 공격수인데 조별리그 3게임 동안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 같이 선 시간은 1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우레이를 반드시 선발로 내보내야 한다는 중국 축협의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 양코비치는 어차피 아시안컵 16강에 진출 못하면 지봉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웨이스하우를 선발로 출장시키는 일종의 항명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웨이스하우도 인성 안 좋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중국팀 내에서는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중국 언론들은 항상 우레이만 감싸고 우레이의 좋은 기사만 퍼나르고 있습니다. 우레이는 샹하이 시건바오 축구교실 출신이고 샹하이 연고지 축구팀에서 뛰는 샹하이 축구 카르텔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중국 축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카르텔 선수가 더 많이 출장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 인민이 어떻게 되든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 역시 인민이 얼마나 굶어 죽던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역시 전날 그렇게 심한 싸움이 있었고 팀워크를 위해 이강인을 출장시키지 말아달라는 팀 내 고참 선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드시 이강인을 선발로 내보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클린스만 감독도 대한축구협회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강인을 반드시 선발 출장시켜야 한다는 지시라도 받았던 걸까요? 차두리 코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걸까요? 이강인은 우리처럼 팀보다 더 중요한 선수인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강인의 행동을 옹호하고 감싸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굳이 토론이나 설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감싸야 하는 게 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청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이강인이 사과했고 손흥민이 받아줬으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과연 그동안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왜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안 합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으면 국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분명히 해국 행위를 했는데 마치 대표팀 내에 문제인 듯이 축소해서 사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강인이 사과했고 손흥민이 받아주었으니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이강인을 다시 국대로 선출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자신들의 카르텔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꼭 정리하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탁구 게이트 관련 중국인과 닮은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부디 최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손흥민 선수가 나쁜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번 일을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아 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